안녕하세요. 글씨 쓰는 김나 작가입니다. 붓펜 캘리그라피를 하면 수채화를 접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붓펜과 수채가 그만큼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채화는 물감이나 붓, 물통 등 도구들이 있어서 준비하는 것부터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물감은 일일이 짜서 쓸 필요 없는 휴대용 고체 물감이 있고요. 붓과 물통이 합쳐진 워터브러쉬로 밖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 오늘은 이런 도구들의 장단점과 인기 있는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체 물감은 사실 유명한 브랜드의 튜브형 물감을 짜서 말리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물감들은 좋은 만큼 비싸기 때문에 수채화를 처음 접하거나 캘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고체 물감 중에선 저렴하면서도 발색이 좋은 물감들이 있는데 그런 물감들을 사용하시다가 나는 수채화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그때 전문가용 물감으로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워터브러쉬는 붓과 물통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면 되세요. 이 브러쉬 펜대에 물을 넣고 짜면 붓에 물이 머금어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물통이 없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워터브러쉬는 쿠레타케와 펜텔입니다. 가격대는 사이즈에 따라서 2,000원대부터 4,000~5,000원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펜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튜브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짜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쿠레타케는 평붓이 있어서 넓은 면적을 칠할 때 좋습니다. 워터브러쉬 사이즈는 대, 중, 소 보통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는 중 사이즈입니다. 저도 펜텔이나 쿠레타케 모두 중 사이즈 그리고 대 사이즈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사용하신다면 대, 중, 소 하나씩 있는 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쿠레타케와 펜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한테는 펜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쿠레타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펜텔이 쿠레타케보다 좀 더 탄력감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워터브러쉬는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지만 수채화 브러쉬라고 부르기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분모가 인조모다 보니까요, 물을 머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조절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수채화를 그리다 보면 물 양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 조절은 필수로 해야 되는데 물 조절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생각만큼 예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일반 수채화 붓보다는 빳빳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수채화 붓과는 사실 비교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휴대하기 좋다는 큰 장점이 있고 금손이신 분들은 장비 탓을 하지 않죠. 워터브러쉬로도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에 워터브러쉬 하나로 충분히 예쁜 그림, 수채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워터브러쉬는 물통이 따로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물통이 없어도 괜찮긴 한데 펜대에 물을 몇 번씩 받아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빨간색을 쓰다가 노란색을 쓰려고 하면 분모에 물이 든 물감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펜대를 계속 눌러서 분모에 묻어있는 물감을 씻어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분모에 색이 잘 물들어서 관리도 잘해야 하고요. 자, 이번엔 고체 물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고체 물감은 사쿠라 코이 워터 고체 물감과 코이누어 고체 물감을 들고 왔어요. 캘리그라피 작가님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저는 주로 행사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색 기준으로 코이워터는 3만원대, 코이누어는 만원대로 구매 가능해요. 두 물감이 가격 차이가 꽤 있는데 코이 워터 컬러는 안에 워터브러쉬와 미니 팔레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코이누어는 이렇게 물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이누어는 원형 틀 안에 6개의 색이 담겨 있고요. 24색은 4개의 원형 틀이 겹쳐져 있습니다. 저는 두 종류를 합쳐놔서 좀 많은 편이고요. 뚜껑은 팔레트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작아서 휴대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코이 워터컬러는 팔레트와 워터브러쉬가 있으니까 편한데요. 이 워터브러쉬는 모가 일반 워터브러쉬보다 좀 긴 편이라서 저는 사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둘 다 발색은 괜찮은 편인데 코이누어 같은 경우는 보는 색상과 또 칠했을 때 색상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붉은색 계열이 좀 더 그런 편인데 저는 빨간색으로 생각하고 칠했는데 좀 주황빛이 도는 색이 나오더라고요. 대신 코이누어는 같은 계열 색이 여러 색들이 있어서 조합해서 섞어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캘리그라피 엽서 만들 때 꽃그림 참 많이 그리잖아요. 꽃그림에 들어가는 색하면 뭐 붉은색, 녹색, 노란색까지 많이 사용하는 색들이죠. 이 색들 두 개의 고체 물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채화를 그릴 때 엽서는 평량이 높은 수채 전용 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엽서는 파브리아노 러프 엽서지고요. 평량, 종이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량이 300g입니다. 러프는 말 그대로 표면이 거친 느낌의 종이에요. 수채 캘리그라피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그리는 그림이 꽃인데 오늘은 꽃을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반원을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꽃잎이 겹쳐지는 것처럼 반복해서 그려주면 되는데요. 분모를 좀 눌러서 넓게도 그려보고 얇게도 그려봅니다. 물을 좀 많이 묻혀서 그린 후에 물감을 칠하면 번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꽃의 가운데는 작은 꽃잎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더 진하죠. 그래서 꽃 중앙은 좀 더 진하게 칠해주면 좋고요. 반대로 가장자리는 연하고 넓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나뭇잎은 붓의 끝을 살짝 종이에 대고 눌러줍니다. 꽃을 다 그린 후에 동그랗게 이제 원을 옆에 몇 개씩 찍어주면 좋은데 워터브러쉬는 동그랗게 찍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찍지 않고 살짝 그려줍니다. 앞전에 워터브러쉬가 물 조절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생각보다 물이 많아서 분모에 물을 흡수시키려고 하는데 물이 흡수가 안 되죠. 이럴 땐 그냥 티슈로 닦습니다. 자, 이번엔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는 워터브러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엽서에도 글씨를 썼었죠. 그런데 붓펜과는 또 달라서 처음 쓰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워터브러쉬로 글씨를 쓰다 보면 색이 중간에 점점 빠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색을 묻혀서 썼던 흐린 글씨 위에 다시 쓰거나 아니면 두 가지 색을 묻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워터브러쉬로 수채화 엽서를 만든다면 글씨도 워터브러쉬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오늘은 수채 캘리그라피를 해봤는데요. 엽서에 색이 더해지면 예쁘잖아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엽서에 가로줄, 세로줄 정도만 그어도 색감이 있어 예뻐지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나 작가였습니다.